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가 약간 상승 탄력이 줄어들어서 마감을 했는데 뉴욕 증시 판단부터 먼저 내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오전장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가를 장중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쳤는데요. 다우지수는 소폭 밀리면서 사상 최고가 종가로 실패했고요. 네. S&P 500과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가를 일단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세는 기존은 유지돼 있다라고 네네.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오늘 기술주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준 섹터별로 굳이 따지자면 기술주가 한 0.34% 정도 하락한 것 정도가 섹터별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있고 실적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앞서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의 온통 시장의 관심은 두 명의 인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쪽은 이제 백악관에서 트윗을 하시는 대통령이 계시고요. 네네. 한 분은 이제 하원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의 대응 먼저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 그에 대한 질문, 뭐 이런 것들이 그랬죠.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거의 뉴스였기 때문에 실적 뭐 발표한 것도 중요한 건 뭐 별로 없었습니다. 오전에 뭐 언더아머란 게 있고 장 마감위에 리프트 정도 있었는데 크게 뭐 시장 영향 미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분명히 미국에도 영향이 있고 중국에도 영향이 있고 전 세계 영향이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여기 네.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거 영향 미치겠는데 이거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 악영향이 있냐는 것은 아직은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미국 경제 지금 가장 위험이 뭐라고 물어볼 때 이제 보안, 사이버 문제를 네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주시랑은 약간 상관없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사이버 시큐리티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했고요. 또 이제 그다음부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심기를 불편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몇 개의 이제 중요한 정책적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항상 비판하는 거 되겠고요.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건데요. 환경 문제를 엄청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이나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 경제 앞으로 예측할 때 정책할 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 같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싫어하는 단어들이거든요. 네네. 그게 얘기했고요. 또 이제 공화당에서 좀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가야 된다는 거 트럼프는 얘기하던 건데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거 하면 지금 미국 경제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여기서 단호하게 이제 거부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건 톤 자체는 이겁니다. 내가 경제학은 아는데 그건 아니다. 뭐 이 정도까지 저는 그렇게 좀 느꼈거든요. 네네.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윗을 했습니다. 매번 하는 건데 올해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다우지수 떨어진 거 봐라. 사실 대통령이란 분이 다우지수가 몇 포인트인데 몇 포인트 떨어졌다. 이거 약간 우리 상식이랑 맞지 않는 그러니까요, 인물인데 네. 뭐 늘 하던 분이니까 여하튼 그걸 보면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방 하원들도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판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트윗한 거 보셨냐? 공화당 의원이었겠죠? 아니 이거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건 좀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명언이 나왔습니다. 오늘요. 혹시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했던가요? 코트에는 네. 아마 뉴스에 한국 뉴스라면 그런 관심 있는 분은 쓰셨을 텐데 네네. 제가 기자라면 그걸 썼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메리칸 국민을 보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국민이라는 말 썼습니다. 요새. 네네. 아메리칸 시티즌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미국 경제를 위해서 할 뿐이고 자기나 자기 동료들이거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국민을 바라본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이제 상원이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아는 우리가 많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딱 심기를 많이 불편하게 만들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다우지수가 지금 내렸는데 그건 이제 보잉 때문에 내렸다는 게 뭐 보잉이 조금 내렸는데 보잉이 뭐 좋은 소식, 나쁜 소식도 있지만 1월 달에도 역시 737 맥스가 주문 하나 못 받다 이거거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조금 내렸다고 얘기하고 바로 월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때문에 떨어졌다는데 그건 모르겠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이거 뭐 각자 뭐 얘기하실 생각하시면 그거 알아내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다고 시장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시각인데요.
그것은 저는 금리를 보면 더 쉽게 알거든요. 다만 오늘 10년물 금리는 많지 않지만 소폭 상승 형세를 보였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네. 앞서 이제 기술주들이 좀 떨어졌는데 이것은 미국의 이제 우리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제 우리를 보면 재벌 기업이 인수 합병 막 하면 엔타이트러스트라 그래갖고 독점 금지 뭐 이런 것들에 조사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자잘한 것들을 인수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들 그동안 조사한 거 왜 근거를 내라.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5대 기업을 딱 지적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기업입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2% 정도 넘게 떨어졌고요. 아마존은 물론 사상체육과 같지만 2% 넘다가 조금 밀렸고 조금 이제 상승폭 반환했고요. 구글도 약간 상승폭을 반환한 정도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페이스북은 그것보다는 뭐 다른 요인들 때문에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가 오늘 있었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레이 달리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글로벌 연은 좀 과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예의 주셔야 된다. 그리고 네네. 시장은 뭐 나름 올해 내년 계속 반등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시장에서 특징 좀 몇 가지만 더 보면 네네. 오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우리를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를 보면 뭐 그 KT가 SK텔레콤, KT가 LG텔레콤, LG U+ 정도 네, 인수하는 그렇죠. 그런 네네. 것들이 상당히 그거가 이제 독점 금지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건데 그게 이제 T-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SK텔레콤 제일 이동통신 큰 회사인데 네. 거기가 이제 4위권 3위 정도 될 겁니다. 스프린트를 인수하는 거가 드디어 합병 선언됐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스프린트가 오늘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거 $8 이게 엄청 올라간 건 8달러거든요. 4달러대에서 네. 8달러 올라갔으니까요. 언더아머는 52주 신저가가 났습니다. 오늘 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보다 좀 조금 엇갈리는 평가가 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약간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서 떨어졌고요. 시간에서 오늘 리프트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주당 적자가 예상보다 적었어요. 이건 뭐 그 우버랑 비슷한 규모고요. 네. 매출은 뭐 조금 늘어났는데요. 그동안에 하루 이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간에서는 오히려 주가 좀 떨어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혹시 외에 우리가 또 다루 살펴봐야 될 만한 특징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실적과 관련해서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다비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비타는 보통 분들은 이 브랜드를 아실 수가 없고요. 네. 아시면 약간 좀 조금 좀 그런 신문인데 왜냐하면 전 세계 1위로 신장 투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장 투석. 네, 신장 투석 네. 그런 데선 그리고 신장 뭐라 그러니까 검사 결과 네네. 그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다비타란 거라 그래서 이게 기술주 같지만 의료 기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기술주가 아닌 하여튼 그런 쪽인데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렌 그래요? 버핏이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여동생이 그 신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워낙 선진국으로서 많이 늘어난다. 신장에 관련된 네네. 투석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건데 오늘 실적이 또 좀 좋게 나왔거든요.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 도이치방크는 목표 주가를 거의 40%를 한 번에 올려놨습니다. 네. 72달러에서 105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유닛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AMD가 지금 다시 달리고 있거든요. RBC에서 목표 주가를 53에서 63달러 올려놨고요. 오늘도 3% 가까이 올랐죠. 네. 뭐 사상체육가로 또 갔고요. 헤즈브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캐릭터 하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마블이라 이런 것들. 피규어도 만들고. 네, 맞죠. 네. 겨울왕국 2가 뭐 예상대로 뭐 상당히 호조였죠. 그러니까 헤즈브로가 실적 좋게 얘기했고요. 페이스북은 앞서 그런 요인도 있지만 페이스북은 피보탈에서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이 한 2% 넘게 떨어졌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그런 요인, 네네. FTC 요인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도 또 목표 주가를 올린 상향을 받았어. 어저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펜하이머에서 250에서 300달러로 올라갔는데 여하튼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인공지능에 대한 최적화된 칩 회사라고 많이 하죠. 물론 그거를 우리가 직접 하겠다 나선 게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테슬라가 자기네 칩으로 인공지능 자들 하는 거 반대로 나머지는 다 엔비디아를 쓰는 그런 쪽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짐 크레이머가 디즈니와 더불어서 자녀들한테 사진을 주시고 제가 네. 작년 11월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여튼 그랬죠. 엔비디아가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밖에 이제 사상체육가는 지금 여튼 미국의 주택시장이 가장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택시장 관련 업체 중에 닥터호튼이 오늘도 사상체육가고요. 로키드 마틴은 뭐 오늘도 또 사상체육가를 기록했네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그 겨울왕국 2가 유튜브에서 구매해서 볼 수 있는 스트리밍으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25,000원 내고 제가 결제를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봤는데, 그러니까 좀 뭐 저같이 유튜브로 이런 거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디즈니와 구글은 꼭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 내니까. 자, 애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얘기가 나왔어요. 뭐 요즘에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애플은 그 제조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소비재 기업으로 좀 봐야 된다는 주장이 또 다시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잠깐 하기 전에 그 디즈니 그 잠깐 네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25,000원 하셨으면 가족과 함께 계속 구매해서 계속 반복 구매해서 보는 그런 그렇죠. 25,000원 네네.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극장에도 봤지만 또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를 머스트 해브로 보는 겁니다, 지금요. 아, 그렇 우리나라는 아직 서비스를 안 하지만 네네. 디즈니 플러스 한 달에 6불 99, 요번에 4달러 99가 엄청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안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그런 관점을 먼저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네네. 애플 얘기로 들어가면 애플을 기술주가 아니라 필수 소비자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 유명한 분은 워렌 버핏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팀 쿡도 그런 얘기, 자기 회사니까 또 그런 얘기 네네. 하는 것 같고요. 짐 먼스터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그러다면 여러 얘기인데 오늘 이제 약간 결을 달리해서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에버코어 증권회사에서 물론 이제 지금 뭐 투자하기는 매수의 목표 주가는 한 360달러 제어하긴 했는데요. 네네. 기술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몇 달러, 20몇 배, 24, 5배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PR이 높게 받는 것들이 여기서 필수 소비자 같은 겁니다. 물론 딱 필수 소비자 얘기를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펩시라든가 네. 나이키, 코카콜라, P&G 같은 거 이런 보시면 PR이 엄청 높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런 거로 보는 소위 그런 쪽에 필수 소비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명품으로 보는 겁니다. 네, 명품. 네. 이게 왜 애플의 명품이냐 그러면 중국 분들이 액면가를 보면 1,200달러 막 하는 거는 막 사는 거는 화웨이가 당장 400달러밖에 안 하고 샤오미 150달러밖에 안 하는데 1,200달러라는 건 명품이라는 느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위 뭐라 할까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과 네, 자부심이죠. 함께. 네. 그러니까 지금 딱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딱 보시면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핸드폰 케이스에서 뒤에 삼성 로고를 비워놓고 스마트폰 케이스 만들면 못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네네. 보신 줄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런 스마트폰 케이스에 뒤에 삼성 로고를 일부러 보여주는 케이스를 못 보셨잖아요. 대부분 다 가리죠. 투명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아이폰 쓰지만 저는 투명을 계속 쓰거든요. 네네. 그리고 하얀색을 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아이폰 애플 로고를 일부러 보여주는 동그란 거 뚫려 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일부러 그래요. 네. 일부러 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명품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안 쓰시는 분은 이해가 안 되는 무슨 소리냐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해보면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에어팟 프로가요. 연말 쇼핑 기간에 매진됐다는 거죠.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도 4주에서 6주인데 웬만한 명품 아니면 매진다는 상품 여러분 못 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3,070만 개 워치가 또 팔렸습니다. 네. 전체 금액이나 전체를 보면 처음으로 스위스의 시계 매출을 넘어섰답니다. 지금. 스위스의 시계 매출을. 네,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어찌됐건 애플워치. 저도 애플워치 쓰지만 이게 명품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하나 일체감으로 전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찌 그걸 보셔야 되겠고요. 코카콜라, 프록트앤갬블, 네슬레는 스위스 회사의 식품 회사죠. 네. 펩시, 나이키 등과 비교했을 때 그대로 PR을 중간값을 주면 425달러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캐나다 구스요, 루이비통이요, 티파니, 에스테로더, 로레알, 에르메스 등과 비교하면 주가 최소한 405달러가 된다는 이런 흥미로운 분석도 있으니까 네. 참고만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학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